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를 통해서 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숨막히는 노동의 세월, 황홀한 글과목 속에서 보석을 만들어라. 오늘은 좋은 글쓰기와 말하기의 대표적인 인물, 작가 정신의 승리, 이렇게 불리는 정말 온 생애를 문학에 바쳐온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 한강의 조정래 선생을 통해서 좋은 글을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조정래 선생,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한국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뛰어난 작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작가 정신의 결집체인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 세 편은요 정말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이라고 불리는데 1,500만 부, 지금은 2,000만 부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한국 출판사상 초유의 기록을 수립한 작품입니다. 1943년생입니다. 조정래 선생, 전남 승주군 서남사에서 태어나서 광주 서중, 서울 보성고를 거쳐서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동국대 국문과 서정주 선생 같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왔죠. 197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왜곡된 민족사에서 개인이 취하는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소설을 집필한 대작가입니다. 말씀드린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대하소설 3부작이 있고요.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 풀꽃도 꽃이다, 정글만리, 허수아비춤, 사람의 탈, 인간연습, 비탈진 음지, 황토, 불놀이, 대장경. 중단편으로는 그림자 전목, 외면하는 벽, 유형의 땅, 상실의 풍경, 어떤 솔고의 죽음. 읽기도 숨찰 정도로 많습니다. 한국 문학사를 빛낸 역작들을 쉼없이 발표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평생 한두 편 쓰기도 어려운 장편이 이렇게 무수하게 조정래 선생의 머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국TV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은국TV의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입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소통의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조정래 선생이 했던 그 문답을 한번 질문과 답으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문학에서 언어란 무엇일까요? 답변입니다. 배기가스나 소음만 공해가 아닙니다. 남겨져야 할 필연을 자각하지 못하고 쓰여지는 글들은 영혼의 공해 물질이기 쉽습니다. 무서운 답변이죠. 잘못하면 영혼의 공해 물질을 남긴다. 정말로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또 질문입니다. 소설은 꼭 진실을 써야 할까요? 답변입니다. 종교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며, 철학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며, 과학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학은 꼭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 과학, 저 위에 문학이 있네요. 꼭 말해야 하는 것. 또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수많은 문학도는 그 순서를 거꾸로 하거나 한 가지를 경시해서 일을 그르칩니다. 어서 작가가 되고 싶은 다급한 마음에 많이 쓰고 적당히 읽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 급함이 글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소설가가 되는 것도 오히려 더디게 방해합니다. 조정래 선생은 글 감옥 속에서 갇혀서 다른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소설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낸 거죠. 질문. 가장 존경하는 작가는요? 답변. 저는 성장해 갈수록 모든 비인간적인 것의 증오를 느꼈고 가엾고 억울하게 당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일이 제 가슴의 정면으로 부딪혀와 통증을 일으키고는 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고 누가 말린다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작가의식일 겁니다. 작가의식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온 힘이죠. 질문입니다. 인물을 창조하거나 구성할 때의 방법은요? 답변. 개성적인 인물을 많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연코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소설을 쓰고자 한다면 이 말을 최초이자
최후의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1인칭이 아니라 3인칭 소설을 써라. 관찰을 잘하고 역사를 통찰하라는 얘기죠. 질문. 태백산맥 취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답변. 그들의 무심코 하는 말들은 귀가 번쩍 뜨이는 뜻밖의 수학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소설의 중추를 이루게 될 사회 갈등의 핵심이고 그 원인 파악이면서 명백한 입산 이유였습니다. 그 몇 마디 말은 사회과학서적 어디에서도 찾아내기 어려운 진실의 무게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추적해서 그 말을 담아냈다는 소설가의 겸손한 말. 정말 그 무게가 놀랍습니다. 질문. 태백산맥 소년 전사 조원재의 실제 모델은요, 누구일까요? 답변. 가끔 독자들이 묻습니다. 태백산맥 중에서 어느 대목이 가장 쓰기 어려웠냐고.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박현채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쉬웠던 부분이 왈패 염상구 부분이었다면 박현채 부분은 그보다 10배는 힘이 들었습니다. 작가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답변. 저는 대하소설 3편을 써낸다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추호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리석을 만큼 제 자신을 믿는 데가 있었고 경쟁이 아닌 제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확신을 저는 단순할 만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확신.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질문. 긴 소설을 끌고 가면서도 강한 흡인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답변. 숨이 막힌다고요? 예. 이 세상의 모든 노동은 치열한 것을 요구할 뿐 감상적 기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노동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로 행불행이 갈립니다. 저는 그 숨막히는 노동의 세월을 글 과목이라고 표현했고 그 노동은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글 과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두고 이렇게 훌륭한 역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귀감입니다. 질문. 어떤 솔고의 죽음을 쓰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변. 진실을 지키고 진실을 찾아가는 삶이란 현실적으로는 언제나 힘겹고 고달프며 손해보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우직스러움, 그 바보스러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순결한 영혼과 진정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순결한 영혼, 진정한 양심, 무직함,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정래 선생이 보여준 그 치열한 글쓰기, 고민, 역사가 잘 나타나는 거죠.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오늘은 작가 조정래 선생의 글쓰기를 통해 어떻게 좋은 글을 써나갈지 그의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차 운행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찰하고 그 기나긴 세월을 수많은 글과 또 작품으로 형상화시킨 그의 노력.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도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오늘의 현실을 개척하고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 달려있는 이거 보이시죠? 글자가 좀 작을 텐데요. 한국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가 한국령이죠? 바로 우리 독도입니다. 우리 독도 그냥 지켜진 게 아니죠. 수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그리고 구한말 또 수많은 우리 민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본의 우길기가 들어오고 일본의 우길기에 우리의 소양함이 경례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 하루에 극복되지 않습니다. 소설도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하나하나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월 20일이 독도 대체비의 날입니다. 일본 순시선을 격침하고 우리 독도를 지켰던 독도의용 수비대 그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1월 21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서 행사가 열리고 제가 서해를 봅니다. 거기서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쉼없이 노력하고 쉼없이 꾸준하게 진실과 역사의 정의를 찾다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의 역사가 열릴 겁니다. 다 같이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그 길을 몸소 걸었고 수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